이 사람은 평생을 혼자 살았고 침대 마대는 항상 권총을 두고 잤습니다. 그리고 그가 키우던 개 이름은 헤겔이었어요. 이 괴짜 철학자가 200년 전에 남긴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이 외로운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혼자가 좋다. 쇼펜하우어의 이 유명한 말을 사람들은 90% 오해하고 있어요. 진짜 그가 한 말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거리를 뒀는데 이상하게 외롭기만 하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매일 느끼는 그 이상한 모순, 혼자가 편한데 외롭다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200년 된 철학이론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알면 당신이 왜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답답하고 멀어질수록 공허한지가 이해될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귀찮은데 막상 약속이 취소되면 이상하게 서운한 거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인 시간이 필요한데 막상 혼자 있으면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누군가 다가오면 부담스럽고 멀어지면 서운한 이 감정 이상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2024년 미국 심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30대의 73%가 혼자 있고 싶은데 동시에 외롭다고 답했어요.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의 감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역설을 200년 전에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한 철학자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 진짜 괴짜였어요. 아버지가 자살했고 본인도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고 불이 날까 봐 2층에서는 잠도 안 잤고 이발사한테 면도도 못 맡겼어요. 심지어 자기가 키우던 개 이름을 헤겔이라고 지었어요. 헤겔이라는 당대 유명한 철학자를 너무 싫어해서 걔가 말 안 들을 때마다 헤겔 이놈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해요. 이렇게 철저히 고독하게 산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만 인간은 진정 자유롭다. 이 문장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혼자가 좋다, 혼자가 편하다의 원조격으로 쇼펜하우어가 자주 인용돼요. 회피형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 문장을 보면 그래, 내가 맞아 하고 안도하죠. 그런데요. 쇼펜하우어의 그 문장은 그가 남긴 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을 알면 당신이 지금까지 이해해온 혼자의 의미가 완전히 뒤집힐 거예요. 1851년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이라는 에세이집을 발표해요. 이 책 2권 31장에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여러 마리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 가까이 모여들었어요.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죠.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니까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팠어요. 아파서 다시 떨어졌죠. 그런데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다시 가까이 가면 찔리고 다시 떨어지면 춥고 가까이, 멀리, 가까이, 멀리. 이 과정을 반복한 끝에 고슴도치들은 결국 최적의 거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 우화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로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예의라는 적당한 거리를 발명했다. 자, 여기서 반전이에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혼자가 좋다의 진짜 의미는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둬라가 아니었어요.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아라였던 거예요. 이 비유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70년 뒤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걸 그대로 가져가요. 1921년에 발표한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이라는 책에서 프로이트는 각주로 이 고슴도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프로이트가 이 비유에 꽂힌 이유는 이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양가감정이거든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말했어요. 모든 친밀한 감정적 관계는 그 안에 적대감의 찌꺼기를 포함하고 있다. 고슴도치가 서로의 가시에 찔리듯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생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럼 그냥 멀리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2015년 브리거명 대학교의 줄리안 홀트룬스테드 박사 연구가 이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요. 이 연구는 전 세계 340만 명의 데이터를 통합한 메타 분석이었어요.
결과가 충격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9% 높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26% 높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공중보건국이 2023년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식 성명을 냈다는 거예요. 사회적 고립의 건강 위험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다. 진짜로 외로움이 죽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두려워진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1969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가 만든 애착 이론에서 찾을 수 있어요. 볼비와 그의 제자 메리 에인스워스는 인간의 애착 유형을 4가지로 나눴어요.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그리고 혼란형.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의 특징이 뭐냐면 친밀함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해요. 어린 시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서 내가 가까워지면 아플 거야라고 학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가 편하다는 감정은 자유의 증거가 아니라 사실은 방어 기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고 아예 처음부터 거리를 벌려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구분해야 해요. 자발적 고독과 강요된 외로움으로. 쇼펜하우어가 찬양한 건 자발적 고독이에요. 스스로 선택한 성찰과 창조를 위한 시간. 반면 강요된 외로움은 상처가 두려워서 도망친 결과로 생긴 고립이에요.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한 외로움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연구에 따르면 자발적 고독은 창의성과 정신 건강을 높여요. 하지만 강요된 외로움은 우울증과 불안을 높이고 심지어 수명도 줄입니다. 같은 혼자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알려준 고슴도치의 지혜를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1번. 거리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조절하세요. 모든 사람과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누구는 가까이, 누구는 적당히, 누구는 멀리. 관계마다 다른 거리가 필요해요. 이게 방어 기제가 아니라 진짜 지혜예요. 2번. 양보다 질이에요.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는 것보다 소수의 사람과 깊이 연결되는 게 훨씬 건강해요. 볼비도 말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애착이 아니라 안정된 애착이라고. 3번.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리 두기와 회피를 구분하세요. 거리 두기는 나를 지키면서도 연결되는 것이고 회피는 연결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둘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상대가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느냐, 아예 닫아버리느냐.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의 외로움을 결정합니다. 정리하면요. 가까우면 찔리고 멀면 춥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찾아낸 인간관계의 본질이에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고립이 아니라 당신만의 최적 거리를 찾는 것. 여러분의 지금 관계 거리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너무 가까운가요? 너무 먼가요? 아니면 딱 적당한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